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평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호명산 자락에서 내려다보는 청평댐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 청평댐에 할 때 이 댐은 영어식 표현이 되겠고요. 한자로는 청평제, 뚝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1943년도에 이 청평댐이 준공되었을 때에 이 댐 옆에 세워졌던 표지에 의하면 청평제라고 하는 뚝제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청평제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강수력발전 주식회사에서 주관해서 바로 1943년인 쇼와 18년에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제 벽골제라든지 아니면 밀양의 수산제와 같이 이 제를 뚝을 쌓았었던 역사들을 쭉 가져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뚝을 쌓게 되면 당연히 저수지가 발생을 하겠죠. 결국 이런 수리시설을 통해서 농경수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뚝의 역사는 우리 선사시대 이래로 우리 농업의 발달 과정 속에서 이런 인공적인 뚝들이 쭉 있어 왔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벽골제나 수산제와는 다르게 이 정평에 떼어졌던 바로 이 제는 뚝은 바로 댐식 수력 발전소로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댐식 수력 발전소의 최초의 이해가 바로 이 정평제가 되겠습니다. 1943년 7월에 이 뚝댐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수력 낙차에 의한 발전기들이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되면서 결국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이 수력 발전소로서 이 댐이 운영이 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바로 이 발전소로서 정평댐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댐을 통해서 북한강에 물을 막아서 이곳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시설이 지금까지 쭉 유지되어 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용수 조절을 통해서 홍수 예방의 효과를 가지기도 했었던,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렇게 방류를 하는 방식으로 북한강 수계의 홍수 조절 기능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정평댐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댐이 설치가 됨으로써 북한산수가 바로 가두어지는 이런 저수의 기능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 북한강 수계에는 주로 이 정평에 만들어진 이 호수가 다른 용도보다는 주로 풍광을 좋게 해주는 인공호수의 역할을 지금도 담당하고 있어서 이 주변 지역이 여름철에는 중요한 소위 수상 레저 스포츠의 중심이 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청평호가 갖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춘천으로 오고 가는 길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물길이었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북한강 뱃길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용이 되어서 소를 실은 배라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기 위한 이런 배들이 똑딱선과 같은 통통배들이 분주하게 왕래함으로써 중요한 물길의 기능을 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 새롭게 1914년도에 인천에서 서울, 춘천, 간성으로 이어지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이 46번 국도가 건설이 됨으로써 소위 신장로를 통한 육로의 발달도 나타나게 되었고요. 1939년도에는 경춘선 철도가 건설이 되면서 결국 육로에서는 새롭게 이 철도 교통을 통한 서울로부터 춘천으로 오가는 새로운 교통로가 마련이 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도에 청평댐이 세워지게 되니까 더 이상 수운의 기능은 끊어지게 되고 결국 북한강 수상교역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의 경우도 자, 춘천으로 가는
때에도 이 백기를 이용해서 갔었고, 그 기록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그 탔던 배는 산수록제라고 해서 산과 물이 푸르른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배 자체를 하나의 집으로서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하나의 여행을 하는데 중요한 당시의 물길의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다산의 산수록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여행, 지금의 양수리로부터 시작을 했던 백길이 첫날 머물렀던 곳이 첫날의 호우판이라고 하니까 지금의 호명산 부근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하룻밤을 잤다는 예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 청평댐 위쪽에 양진나루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결국 이쯤 와서 호명산 아래에 이 호우판이라는 것이 이 양준나루 일대가 되겠고요. 여기서 1박을 하고 다음날 또 거슬러서 춘천 방향으로 백길이 운영이 되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뾰루봉과 호명산 사이의 계곡을 막아서 만들어진 것이 청평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결국 청평호라고 하는 아주 넓은 인공호수가 마련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길의 기능을 했던 그 양진나루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수상교통의 기능은 잃게 되고요. 대신 청평호반을 운행하는 하나의 관광적인 목적으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1939년에 경춘선이 개통되고 또 이어서 청평댐이 건설이 되게 되면서 북한강 댐목길의 전통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철도교통으로 그 새로운 운송로가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철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금강산 전기철도와 경춘철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 철원에서부터 내금강까지 건설이 되었었던 바로 이 금강산 철도는 1931년도에 개통을 하게 되면서 이 철원이라고 하는 것이 경원선의 중간 환승역이 되면서 철원이 크게 부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춘천에 있었던 강원도청을 철원으로 옮기자라는 논의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금강산선이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이거에 맞서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1939년도에 경춘선 개통이 되겠습니다. 성동에서부터 춘천까지 이어졌던 이 철도는 조선인 자본으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금강산선에 대응을 해서 만든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 목적이 이런 관광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이것이 큰 호응을 받게 되면서 4년 만인 1939년도에 개통 이후에 서울역까지도 지하철을 추진할 정도로 결국 크게 흥행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이 태평양 전쟁 때문에 그 뜻은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초의 관광철도였던 금강산선에 맞서는 하나의 낭만 여행을 내세웠었던 것이 경춘선이고,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경춘선 하게 되면 낭만 열차라는 의미로 오늘도 춘천 가는 길은 주로 유원지로 이어지는, 그래서 대성리 유원지, 청평 안전 유원지, 강촌 유원지 등으로 이렇게 유원지로 주로 이어지는 이런 경춘선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청평호라고 하는 아름다운 풍광을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있는 바로 이 청평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청평호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관광들이 오늘날까지 크게 활성화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멀리 지금 호명산에서 내려다본 청평댐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드넓은 이러한 인공호수, 그 중에서도 이 남이섬이 이렇게 수량이
인공호수가 나타나면서 섬이 되면서 오늘날 사계절 중요한 관광 섬이 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청평댐 때문에 생긴 인공호 덕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청평댐에 대해서 곳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